임신한 학생이 등교할 경우 아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많은 어린 학생들에게 잘못된 성의식이 형성될 수 있고, 학교에서는 원고 김희지를 향한 부당한 대우, 직간접적인 비난, 강압적인 자퇴 권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환자는 임신으로 인한 주변 상황으로 인해 몹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학교를 계속 다니는 것은 인부의 건강에 좋지 않고 또 다른 학생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들은 의지가 계속 학교에 다닌다면 다른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개인이 아닌 학교장으로서 충분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판단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딸이 임신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범한 여학생들처럼 무사히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에 피고는 민법 제750조, 동법 제751조에 의거 원고가 받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3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합니다. 원고가 앞으로 주장하고 입증하고자 하는 행위는 피고 현 대표가 대리운전 기사들의 위치 정보를 무단 수집함으로써 기사들의 사생활 침해 및 정신적 피해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는 회사의 효율적 운영 및 운전기사들의 소득 증가를 위한 수단이었을 뿐 다른 목적으로 이용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피고 측에서 원고 측에게 개인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동의를 받은 바가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어떻게 노출시키고 이런 것 정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설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전 이에 대한 깊은 우려가 생겼습니다. 24시간 내내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증인에게 특정한 대답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운전 회사 직원들은 업무 중이 아닐 때에도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위치 추적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편의성을 위해 또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려는 의도가 이 위치 정보 시스템의 도입 동기이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봅니다. 표정들로 등장을 하는데요. 멋진 경연 발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커퍼 간발해. 화이팅! 네, 박수로 다시 한 번 더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명덕외고 사법자치위원회의 재판에 대한 간략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대리운전기사의 위치 정보 제공에 따른 손해배상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오늘 재판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등장인물들은 원고, 피고, 증인 여러 명의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 재판은요, 대리운전기사들이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위치 정보가 근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도 제공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률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그러한 재판이 되겠습니다. 물론 양측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즉 원고 측은 위법한 행위를 했다라는 사생활 침해에 관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피고 측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피해가 없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뭐 다른 여러 장기간의 그 경험 있는 학교와 달리 저희는 뭐 사실은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숙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2017가단 38,976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관하여 변론 준비 기일의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쟁점에 대한 양측의 진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께서 먼저 변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파리파리 대리운전회사 소속 대리운전 기사들은 회사가 지정해준 손님들을 담당하는 형식으로 대리운전을 해왔습니다. 기사들은 회사에 입사하고 난 직후부터 정식 근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도 자신들이 있는 위치와 가까운 곳에 있는 손님들을 맡으라는 지시를 받는 일이 반복되고, 사장이 기사들의 평소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가끔은 자신들이 자주 들르는 가게나 공간에서 사장과 마주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평소 사장에 대한 인식이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리운전기사 중 한 명이 우연히 피고 현 대표의 사장실 컴퓨터에서 모든 운전기사들의 위치 정보가 뜨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로써 기사들은 사장의 위치 정보 무단 열람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사장은 기사들의 위치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고 있었으며 위치 정보 회사에게 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위치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기사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 현 대표에게 개인정보 무단 열람,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원고가 앞으로 주장하고 입증하고자 하는 행위는 피고 현 대표가 대리운전 기사들의 위치 정보를 무단 수집함으로써 기사들의 사생활 침해 및 정신적 피해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피고 측 소송 대리인께서도 진술해 주십시오. 피고 현 대표는 회사 소속 대리운전 기사들의 위치 정보를 열람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는 회사의 효율적 운영 및 운전기사들의 소득 증가를 위한 수단이었을 뿐 다른 목적으로 이용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타 회사에게 위치 정보를 제공하였던 것은 시스템 자동화를 위한 것이었으며 피고 현 대표가 직접 위치 정보를 열람하여 업무를 지시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가끔 가게나 특정 공간에서 마주쳤던 것은 그전 기사들과의 대화를 통해 흥미가 생겨서 그랬을 뿐 위치 정보를 통한 기사들의 사생활 침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사정을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타당하지 못합니다. 양측의 의견 모두 잘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원고와 피고 모두 변론 준비 진술이 끝났습니까? 네.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피고들이 위치정보법을 위반하여 위치 정보를 수집 이용하였는지, 둘째,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지입니다. 그럼 원고 및 피고 소송 대리인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할 증거나 신청할 증인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희 원고 측에서는 대리운전회사 소속 대리운전기사 김운전 씨의 계약서 사본 및 상기 스마트폰 앱 오류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아울러 원고 측 주장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같은 회사 소속 대리운전기사 직원 박대리 씨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직원 이정보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문서 제출 명령의 입증 취지는 무엇입니까? 기사들의 위치 정보 열람에 대한 동의가 없었을 뿐더러 공식적으로도 정해져 있지 않음을 보여주어 피고 현 대표가 무단으로 위치 정보를 열람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증인들의 입증 취지는 무엇인가요? 기사 박대리 씨는 처음 기사들의 위치 정보가 열람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치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수집되고 있었는지를 알고 있는 증인입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이정보 씨 또한 법정 소송 전 원고와 피고의 분쟁 해결을 맡았으므로 사건의 내막을 객관적으로 알려줄 증인입니다. 갑질 1호증 계약서 사본과 갑질 2호증 스마트폰 앱 오류 내역 그리고 증인을 전부 채택합니다. 다음으로 피고 측 증거 증인 신청하세요. 저희 피고 측에서는 족집기 위치정보회사 계약서를 증거로 신청하겠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위치정보 수집에 도움을 받았던 위치정보회사 직원인 정위치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피고 측 증인의 입증 취지는 무엇인가요? 피고와 원고와의 계약상 부당한 점이 없다는 점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대우를 해온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피고 측 증거의 입증 취지는 무엇인가요? 위치정보 회사와의 계약서를 통해 위치정보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한 증거, 의제 1호증, 족집기 위치정보 회사 계약서 그리고 증인을 전부 채택합니다. 양측 더 이상 신청할 증거나 증인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변론 준비 기일을 마치고 변론 기일은 증인 신문을 위해서 2017년 7월 27일 오전 10시 사무법정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 7월 27일 오전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 38,976호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 파리파리 대리운전 회사 직원들, 피고 파리파리 대리운전 회사 사장, 현 대표 및 소송 대리인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원고 측에서는 누가 출석하셨습니까? 네, 원고 대표 김운전과 원고 소송 대리인 유원고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누가 출석하셨습니까? 피고 현 대표 그리고 피고 소송 대리인 한 피고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먼저 원고 측에서 1월 22일 변론 준비 기일에 결과를 진술하여 주십시오. 원고 파리파리 대리운전회사 직원들은 피고 파리파리 대리운전회사 사장 현 대표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열람하였기 때문에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과 19조 2항의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 침해를 이유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증거로 갑 제1호증 김운전 씨의 계약서 사본과 갑 제2호증 스마트폰 앱 오류 내역을 제출하였고 박 대리 이정보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채택되었습니다. 피고 측에서 변론 준비 기일에 결과를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콜 관제 시스템의 특성상 타 정보를 열람, 구동하는 프로그램과 콜 관제 시스템을 열람, 구동하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분리하여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파리파리 대리운전회사가 불가피하게 원고들의 위치 정보가 노출되도록 프로그램이 설치되었을 뿐임을 주장하며 파리파리 대리운전회사가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을 전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제 1호증
족집게 위치정보회사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정위치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채택되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원고 측 증인, 피고 측 증인 순으로 증인 신문을 하겠습니다. 원고 측 증인 박대리 씨 오셨습니까? 네. 다음으로 원고 측 증인 이정보 씨 오셨습니까? 네. 그럼 마지막으로 피고 측 증인 정위치 씨 오셨습니까? 네. 증인들이 모두 제정한 상태로 증인 신문을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대질 신문도 하겠습니다. 증인 신문 순서는 원고 측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증인은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증언을 전환이 되고 양측 소송 대리인은 미리 제출한 증인 신문 사항에 따라 신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건과 관계없는 질문은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증인 이정보 씨가 대표로 증인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 이정보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이정보 씨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대기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고 측부터 신문해 주세요. 네. 증인 이정보 씨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관계자로서 원고와 피고의 분쟁조절 담당자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피고 측에서 원고 측에게 제공한 개인의 위치 정보 활용 동의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네, 피고 측에서 원고 측에게 개인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동의를 받은 바가 확인되었습니다. 활용 동의가 충분히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절차를 보유하고 있었습니까? 동의 절차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 다소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 결과를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동의 절차에서 원고가 동의를 하였다는 전산상의 기록은 확인하였으나 그 기록의 신뢰도 또한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기록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동의의 표현이 한 번의 클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절차가 매우 단순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 측에서 실제 동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였는지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 측이 제시한 개인 위치정보 활용 동의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개인 위치정보 활용 동의의 신뢰성을 보장할 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피고는 위치정보 동의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와 그 정보 활용 범위에 대해서 고지를 충분히 제공하였던 걸로 보입니까? 예, 피고 측에서 제시한 고지는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았고 또한 필요한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 측에서는 원고 측이 이러한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과 매체를 제공하였습니까? 피고 측에서는 원고 측에게 스마트폰 앱의 링크를 통해서 상기 고지 내용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에서 제시한 스마트폰 앱의 개인 위치정보 활용 동의 고지의 링크를 확인하였을 때 접속 오류로 인해서 제대로 접속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측에서 실제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원고 측이 고지 내용을 확인할 당시에는 링크 접속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위원회가 링크를 확인하는 2016년 12월 17일에 4일 전에 진행되었던 업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 측에서는 원고가 링크를 제공받던 2015년 9월 23일에도 링크 접속 오류가 발생하여서 접속되지 않았고 또한 고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증인의 증언에 대한 증거로 갑 제2호증 증인이 상기 스마트폰 앱을 확인할 당시에 발생한 오류 분석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채택합니다. 증인은 원고가 개인정보 활용 동의 고지를 열람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링크 접속의 오류가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원고 측에서 그런 고지를 직접 제공받았는지 또 링크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처럼 피고 측에서 원고 측에게 제시한 동의서는 스마트폰 앱의 한 번의 터치에 의존한 것으로 원고 측이 충분히 그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했는가에 대한 절차상의 신뢰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앱에 오류가 발견되어 원고 측이 피고 측에서 제시한 동의 고지서의 확인 가능 여부를 증명할 수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고 측 증인과의 신문을 마칩니다. 다음으로 피고 측 반대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증인 이정보 씨는 원고와 피고의 분쟁 조절을 담당해 오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대리운전 직종의 특성에 관해 잘 숙지하고 계시겠군요. 네, 분쟁 조절을 맡으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대리운전 직종 특성상 개인의 위치 정보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너무 과도하게 네, 알겠습니다.
증인은 분쟁 조절 과정 중에서 피고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개인적으로 여러 분쟁 조절을 담당해 왔지만 피고는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로 나왔습니다. 피고는 문제 해결에 관해 적극적이었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분쟁 조절 당시 원고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초기에는 원고 측도 피고 측과 마찬가지로 분쟁 조절에 적극적이었습니다. 후반에는 어떻게 되었단 말씀이시죠? 아무래도 원고 측은 피고 측이 자신들이 제시한 조건들을 잘 받아들여주지 않자 후반부에는 분쟁 조절의 비협조적인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분쟁 자체가 피고 측의 잘못에서 결국 피고는 합의를 통해 의견 차이를 좁히는 데 적극적이었으나 원고는 비협조적이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피고 측이 적극적으로 합의하려는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야 분쟁이 오래 갈수록 자신들의 업무에 미칠 영향 그리고 어려움에 대해서 우려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업무상의 지장이 있었던 걸로 보이십니까? 네, 실제로 피고 측에서 자신들의 업무에 분쟁 조절이 미치는 영향과 어려움에 대해서 자주 털어놓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피해가 있었습니까? 네, 아무래도 분쟁 조절을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대리운전 기사들이 파업을 했고 또 이로 인해서 파리파리 대리운전 회사가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분쟁 조절을 시작한 2016년 12월부터 현재까지 회사의 매출액이 약 30% 정도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고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네, 피고 측이 직접 원고 측에게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서 털어놓았던 적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원고 측에서는 왜 이러한 고충을 이해해주지 않은 걸까요? 그러한 점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를 보건대 피고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다분히 노력하였습니다. 분쟁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원고와 계속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 측은 일방적인 요구만 했을 뿐 문제 해결에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겪는 어려움에 일말의 공감조차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요즘 같은 불경기에 피고에게 업무상 직접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정도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이 법정 공방의 원인이 피고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상 증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 이정보 씨 대기석으로 들어가시고 증인 박대리 씨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고 측 소송 대리인께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리 씨는 이 대리운전 회사에서 언제부터 일하기 시작하셨나요? 제가 대학을 한 2002년도에 졸업했는데 그때부터 쭉 이 대리운전 기사 일을 했으니까 올해 딱 15년째네요. 한 회사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일하셨는데 회사에 대해 잘 아시겠네요? 대리운전 기사들 중에서는 가장 오래 남아 있었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럼 회사에서 박대리 씨와 다른 기사분들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까? 근데 회사 자체가 이 위치 정보를 수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자신의 위치 정보가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이게 한 10달 전쯤의 일입니다. 이게 저는 원래 야간에만 근무를 하는데 갑자기 오후 1시에 회사에서 전화가 오더니 저보고 땜빵을 띄워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땜빵 띄웠고 흔쾌히 고객님을 집까지 모셔다 드렸죠. 그러면서 제 추가 수입을 이제 회사로 가서 현찰로 받기 위해 갔는데 사장님 컴퓨터에 우연히 제 위치 정보가 조회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의 위치 정보도 딱 떠 있는 것을 보고 저희의 위치 정보가 이제 수집되는구나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위치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아는 바가 계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하루 24시간 365일 어디 가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회사의 고객 서비스 앱에 포함시킬 방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어떻게 노출시키고 이런 것 정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설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전 이에 대한 깊은 우려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회사 측에서 이러한 사적인 정보 이용에 대한 대가로 제공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운전할 때 받는 기본 수입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추가 수입 외에는 받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 김운전회 156명은 회사 측에서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을 합당한 방법으로 알려주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실행에 옮겼다는 점, 하루 24시간 매일매일의 위치를 파악하여 모든 기사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정보 이용에 대한 대가나 이로 인한 법적 침해에 대해 아무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부당히 여겨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열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측 증인과의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피고 측 반대 신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반대 신문 시작하십시오. 증인은 대리운전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본 회사가 고객의 위치에 따른 배차의 용이성을 위해 콜 관제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사실과 콜 관제 시스템에 의해 개인의 위치 정보가 불가피하게 수집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뭐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대리운전 회사 사장 현 대표 씨가 직원들 차량의 위치 정보를 파악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언제죠? 그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어떠한 10달 계기로 이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까?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증인은 묻는 말에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장님 컴퓨터에서 우연히 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로 인해서가 아니라 우연히 발견했다는 말씀이시군요. 대리운전 회사 사장의 평소 행실은 어떠한가요? 직원들의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딱히 그런 모습 보여주신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수집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습니까? 사장 이외의 제3자가 개인정보를 열람하였거나 열람할 가능성이 있던가요? 그건 저도 잘 모르죠. 이렇게 수집된 위치 정보를 통해 대리운전 차량의 위치를 시스템이 파악하고 고객의 위치에 가장 근접한 대리운전 기사에게 배차 요청을 내림으로써 배차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까? 뭐 그건 그렇다고 봐야겠죠. 신속한 배차로 인해 대리운전 기사와 고객과의 연결에 도움이 되어 고객과 대리운전 회사 직원 양쪽에게 시간적, 금전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한 것이 맞습니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대리운전 회사 사장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함에 있어서 직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말이 되게 많습니다. 아마도 사장님이 저희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 이후에 저희가 일과 끝나고 어디 가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누구가 어디서 어떠한 모임을 갖는지까지 파악하시는데 이용하신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일과가 끝나고 저희만 아는 호프집에 가서 딱 뭐 소맥도 딱 섞고 그 다음에 딱 사전 이용도 좀 하고 있었는데 바로 옆 탁자에 딱 사장님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이런 것들이 우연히 하기엔 너무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조금 더 일찍이 이 일을 제기하지 않은 거죠? 뭐 그래도 저희 잘 챙겨주시는 사장님이고 그냥 심증이다 하고 그냥 우연이라고만 생각했죠. 위치 정보 수집과 직원들의 동향 파악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극심한 불안을 겪었나요? 다시 말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금전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회사 직원들이 받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상생활에 막 극심한 피해는 아니지만 그래도 걸어다니다 보면 내가 위치 정보가 노출된다는데 그렇게 불안하고 한 것은 엄연한 사생활 침해 아닌가요? 그렇다면 박 대리 씨는 직원들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사장 현 대표 씨가 모은 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했는지 아는 바가 있으십니까? 이 정보로 인해 부당하게 이익을 침해당하였거나 그러한 바는 없는 것이 맞습니까? 뭐 구체적인 활용 사례는 잘 모르겠고 뭐 저희가 따로 받는 이익적, 정신적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증인 박 대리 씨는 대기석으로 들어가 주시고 증인 정위치 씨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고 측 증인 신문 시작하세요. 정위치 씨는 이 회사에서 근무하신 지 오래되셨죠? 네, 제가 30살이 되던 해부터 이 회사에 근무하기 시작하여 현재 5년째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회사가 파리파리 대리운전 회사와 계약하게 된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요즘 대리운전 시장이 점점 커지고 또 스마트폰의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서 파리파리 대리운전 회사도 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대리운전 접수를 고려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은 어플을 이용하여 주변에 있는 대리운전 기사의 위치를 파악하게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그것을 도입하고자 저희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능은 다른 대리운전 회사에서도 많이들 사용합니까? 네, 최근에 저희 회사의 매출액이 많이 올랐는데 대리운전 회사와의 계약 건수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서 많은 회사들이 이 기능을 도입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이 기능을 적용하는 추세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증인의 회사에서는 계약 사전에 어떠한 절차들을 진행합니까? 우선 대리운전 회사와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 계약서에는 직원들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다는 내용과 이 정보가 고객들에게 전달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 제1호증 족집게 위치정보회사에서 작성한 계약서 사본을 증거물로 제출하였습니다. 채택합니다. 대리운전 회사 직원들이 계약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네, 아마 회사 측에서 전달했다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시간은 하루 종일인가요? 아니면 특정한 시간대가 있는 겁니까?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각자의 근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근무 시간에만 위치 추적이 가능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위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피고 측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원고 측 반대 신문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족집게 위치정보회사는 파리파리 대리운전에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파리파리 대리운전에는 언제부터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까? 2015년 5월 9일부터 현재까지 대략 2년간 제공해 왔습니다. 위치정보 수집자가 위치정보를 수집할 때 특별히 수집되는 기간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까?
네, 자신이 원하는 기간과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리파리 대리운전의 경우 위치 정보 수집 기간이나 시간을 따로 정해놓은 바가 있습니까? 아니요, 따로 기간이나 시간을 한정해 놓지 않고 24시간 내내 위치 정보를 수집하기를 희망했습니다. 24시간 내내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증인에게 특정한 대답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원고 측 변호인 증인 신문 시에는 객관적인 태도를 갖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인, 파리파리 대리운전에서 24시간 동안의 위치 정보 수집 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때 어떠한 이유를 들었습니까? 대리운전의 특성상 언제 손님의 전화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위치 정보를 수집해야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유로 24시간 동안의 위치 정보 수집을 주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직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휴일을 가지게 되는데 이 휴일에는 위치 정보 수집 서비스를 해제하도록 설정해 놓았습니까? 아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휴일에도 위치 정보 수집을 해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죠?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위치 정보 수집 시스템의 경우 일괄적으로 시간과 기간이 설정되기 때문에 휴일이 모두 다른 각각의 직원마다 위치 정보 수집 해제 여부를 설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증인은 지금 업무 중이 아닌 휴일에도 대리운전 회사 직원들의 위치 정보 수집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계약서에 업무 시간 이외에는 위치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된 내용과 모순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갑제 1호증 대리운전 회사 직원 김운전 씨의 계약서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채택합니다. 헌법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은 개인은 누구나 자기의 사적 생활을 자유를 영위할 수 있으며 사생활의 비밀에 대하여 부당히 공개를 강요당하지 않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대리운전 회사 직원들은 업무 중이 아닐 때에도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위치 추적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생활의 비밀의 침해입니다. 이상으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 정위치 씨 증인석으로 들어가세요. 다음으로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최종 변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 측 증인 신문에서도 모셨듯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물질적인 증거도 없고 직인이 필요하지도 않은 개인 스마트폰 앱의 한 번의 터치에 의존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실수로 눌렀을 수도 있는 개인 스마트폰 앱을 증거로 퇴근 후의 사생활까지 간섭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퇴근 후 그리고 휴일까지 다른 대리운전 기사들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심각한 사생활의 침해이며 피고 및 회사 측의 잘못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피고 측은 증인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말과 함께 근무 시간이 아니었던 시간에도 증인에게서 수집한 개인의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근무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피고는 계약서상에서 근무 시간 이외에는 위치 정보를 수집하지 않겠다라고 약조하였지만 계약된 시간 이외에도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함으로써 스스로 계약서에 나와 있는 조항을 어긴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피고 측의 계약 위반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수집된 위치 정보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지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증인의 진술에 따르면 이러한 부당한 위치 정보의 수집과 이용에도 그를 비롯한 다른 대리운전 기사들 중 누구도 이에 대한 대가나 보상을 제공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를 고소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 최종 변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현재 원고는 실수로 체결되었을 수도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피고 측이 증거로 삼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에 전산 오류가 있었을 확률에 대해서만 발언하고 있습니다. 피고 측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사물 인터넷과 정보기술의 발달로 저희 회사 외에도 여러 회사들은 종이 계약서의 사용을 줄이고 전자계약서의 사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전자계약서로는 나이스나 여러 다른 인증된 사이트들처럼 개인의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공인인증서를 핸드폰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직접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피고와 피고 측 회사가 나름대로의 보안 체계를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실수로 체크한 것만을 가지고 동의서를 활용하고 있다는 원고 측 주장은 오류가 있습니다. 또한 원고 측에서는 증인이 확인하였을 때 있었던 전산 오류를 증거로 내밀며 원고가 동의서를 활용하였을 때도 전산 오류가 있었을 수 있다는 확률을 재판의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모든 재판은 확실한 정황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류가 없었을 확률을 가지고 피고 측이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원고 측이 제시한 증거는 확실하지 못하며 증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측 증인이 진술했듯이 이 위치 서비스로 인해 고용된 기사들에게 어떠한 금전적 피해가 간 적은 없습니다. 회사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했다든가 기사들에게 악의적으로 행동하려던 것이 아니라 손님들의 편의성을 위해
또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려는 의도가 이 위치 정보 시스템의 도입 동기이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의 불완전성, 그리고 원고가 동의서를 주의해서 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문제의 책임은 피고뿐 아니라 원고에게도 있다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 직원들의 휴게실 설치 및 식사 시간 제공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피고 현 대표에게 개인정보 무단 연락,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불확실한 정보를 통해 방송을 기획하고 이를 내보내 소비자들로 하여금 원고 측에 대한 부정적 심리를 가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지금 피고 소송 대리인은 증인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저기 시간표에 있는 내사수 시간은 진짜 어김도 없는 시간이라고요. 하지만 장예민 씨와 오솔 씨 모두 이 시간표에 대해 제한 받을 당시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권리는 우리의 법과 사법부에서 보호해야 할 가장 큰 가치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2017년 7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17가단 38,976호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 대리운전 기사 김운전 외 156명. 네. 피고 대리운전 회사 사장 현 대표. 네. 먼저 판결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가 개인 위치 정보를 개인 위치 정보 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이용 약관에 명시한 후 제공받는 자 및 제공 목적을 개인 위치 정보 주체에게 고지하고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리운전 회사 측은 스마트폰 앱 오류로 인해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고지를 똑바로 하지 않았으며 동의 절차의 신뢰성 또한 보장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근무 시간 이외에는 위치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대리운전 기사들의 계약서에도 위반됩니다. 따라서 피고는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79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치 정보 무단 사용에 해당하여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에 의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판결을 설명하겠습니다. 제3자가 정보 주체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개인의 위치 정보를 수집 이용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정보 주체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위치 정보 수집으로 정보 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있는지, 제3자가 수집된 위치 정보를 열람 등 이용하였는지, 위치 정보가 수집 이용된 기간이 장기간인지, 위치 정보를 수집하게 된 경위와 그 수집된 정보를 관리해온 실태는 어떠한지, 위치 정보 수집 이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시스템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번호를 검색하여 개별 기사들의 위치 정보를 추적할 수 있어 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있다는 점, 피고가 수시로 원고들의 위치 정보를 기사들의 동향 확인에 이용해 왔다는 점, 그 기간이 2년에 가까운 장기간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고에 의해 사생활이 침해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선고를 하겠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사생활 침해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준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대리운전 서비스의 특성상 원고들 역시 관제 시스템 운용자에 의해서는 자신들의 위치 정보가 수집 이용될 것을 미리 예상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치 정보 무단 사용에 대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는 극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만 원, 총합 7,8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번째 발표팀 명덕 외국어고등학교의 경연 발표를 모두 마치고요. 자,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로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을 가지고 아주 조리 있게 잘 발표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지금 민사 모의 재판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재판에서는 형사 재판도 마찬가지지만은 증거로 우리가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거든요. 입증하는 것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 지금 원고가 입증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무단으로 대리운전사들의 정보를 수집해서 사용했고 그로 인해서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를 봤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건데 위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서 사용했다는 것이
전부 입증이 됐을까요? 어떤 증거에 의해서 입증이 됐을까요? 이 사건에서 원고나 뭐 재판장이나가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피고 측이 그 위치 정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실태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치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를 봤을 때 증인 박대리 씨가 증언했듯이 그런 거에 의해서 일상생활에 어떤 지장을 주진 않았지만 그 점이 사생활에 침해된다는 점을 되게 안 좋게 생각하고 사생활에 침해된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 점에서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예, 박대리 씨의 증언이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취지신 거네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아까 그 재판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보 수집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콜 관제 시스템에서 정보 수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실제로 그 피고 측에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서 실제 동의했으면 어떤 내용으로 동의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 주장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 필요하면 증거를 제출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피고 대리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게 그 시간도 있고 증거물을 이렇게 제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소홀해진 것 같다고는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까 이제 증인 중에서 위치정보회사 직원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우리 피고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을 했어요. 네. 근데 나중에 그 진술 과정에서도 보면은 결과적으로 보면 원고 측에 유리한 진술을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24시간 감시를 했다든지 이런 진술들이 오래 나왔는데 그러면 피고 측 입장에서는 오히려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어도 됐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네, 그러니까 피고 측 입장에서는 그 계약서 내용상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게 증인을 신청했던 건데 지금 이게 결과적으로 24시간 수집한다는 내용을 언급을 함으로써 그 원고 측이 유리하게 된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시나리오 상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또 실감나게 이렇게 해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게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데 동의는 해준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아마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그 대리운전 기사로서 그러니까 위치 정보가 어디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가까운 사람 업무 시간 중에는 그러니까 그 대리 운전기사에게 연결시켜주는 이런 효율성이 특히 있어서 그러니까 위치 정보를 단순히 업무 시간 내에 수집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업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 이를 수집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때 그러니까 위치 정보를 수집할 때 그러니까 업무 시간에만 수집하는 것으로 어떤 이렇게 기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좀 실제 소송에서는 따져지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위치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하면은 끊어서 이렇게 수집은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러면은 그러니까 위치 정보를 수집하느냐 마느냐는 그것만 가지고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업무 시간 내에만 끊어서 수집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 그걸 초과해서 수집하는 것은 위법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굉장히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치밀하게 이렇게 주장하고 공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소송에서는 그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거 조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 심사위원 말씀하셨듯이 주제 가지고 이것도 쟁점이 비교적 명확해서 이해하기 편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들 다 대법원 숙지가 잘 돼 있어서 듣기도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쟁점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인데 이게 이제
원고가 1인이 아니고 156명 대리운전자이잖아요. 그러면 156명이 전부 실수를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입증하고자 했던 것은 사실은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였는데 증인을 신청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 앱상에 동의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저희가 그 다음으로 입증하고자 한 것은 스마트폰 앱상에 오류가 발생되어서 동의는 되었지만 동의 고지서가 열리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다시 입증을 하였습니다. 하는 내용이 뭔지 모르는 상태로 동의를 했다는 뜻인가요? 어떤 오류를 말하는 건지. 저희가 스마트폰 앱을 열게 되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이 있고 그 밑에 고지를 열 수 있는 링크가 따로 있는데요. 그 고지를 열 수 있는 링크에 대한 오류가 접속이 되어서 이것을 열지 못하고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동의를 하게 되어서 원고 측이 고지를 열 수 없어서 우리가 제대로 그 내용을 숙지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피고 측에 대한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5번째 발표팀 명덕외고고등학교의 경연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단체 인사 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또 기다리면서 계속 긴장을 놓지 않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차분하게 발표를 마무리해 주셨네요. 자, 우리 대표자의 구호 아래 인사가 들어갈까요?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팀까지 모두 마치고 당시 방송에서는 몇 안 되는 특정 지점의 문제점을 전국의 모든 가맹점들에게 확대 해석함으로써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였습니다. 소비자를 속이며 가게를 운영하는 기업체가 소비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지 이를 고발하고자 하는 방송사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만 카스테라의 식용유 함유량 역시 인체에 해로울 정도로 많은 양이 전혀 아니죠. 가게 이윤을 위해서 진짜 달걀이 아닌 액상 계란이나 분유를 쓰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있는 지점을 보여주면은 아무리 다른 가게라도 가고 싶겠어요? 똑같은 거 파는 데를? 이 방송으로서 비록 브랜드 이미지에 전체적인 타격을 줄 수는 있었겠지만 이 역시 방송보다도 SNS의 영향력이 더욱더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대부분의 내용은 사실 그대로 전달하려 하지만 표현상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는 건 인정합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저는 양심적으로 가게를 운영하던 전국의 가장들에게 피해액을 꼭 돌려주고 싶습니다.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방송을 내보낸 건데 지금 그걸로 얼마를 배상하라는 건지. 이런 식이면 저희 같은 프로그램은 살아남을 수 없게 되고 사람들은 평생 진실을 모른 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